2장 국제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사례로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한국 갤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고요. 제1절에서는 국제 마케팅 조사의 성격, 제2절에서는 조사 계획의 수립, 3절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제4절 자료 분석, 제5절에서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챕터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통계학적 기본 기초가 있으면 국제 마케팅 조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 마케팅 조사 분석사라든지 이런 그 자격증을 딸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마케팅이라는 학문 자체를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에서 파악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국제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소비자를 분석하기 위한 툴들과 통계 기법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자주 접해보고 이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주관적인 마케팅 전략이 객관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바뀔 수 있는 수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갤럽의 도입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사이트를 하나 또 재밌는 영상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 글로벌 마케팅에서 글로벌 마케터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좋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갖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글로벌 마케팅 직무에 A to Z 해가지고 LS 일렉트릭 글로벌 마케팅실에 이상현 매니저가 만든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해보는 자료, 그러니까는 마케팅 정보 수집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의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글로벌 마케팅 담당이 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갖고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을 해갖고 우리가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표준 업무 절차, 조사 영역, 추출 방법, 통계 기법,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이 조사 기업으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국 갤럽의 방법들을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갤럽뿐만 아니라 닐슨 코리아라든지 무역협회, 한국 무역정보통신, 그 다음에 코트라, 이런 데서도 이제 좋은 시장조사 자료를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고, 무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닐슨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조사, 제품 판매율, 여러 가지 소비자 반응, 이런 것도 조사를 하지만, 시청률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죠. 국제 마케팅 조사의 성격을 좀 보면은 우리가 하는 영역은 주로 국제화 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기업으로 계속 남을 것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 진입할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그 다음에 표적 시장에 대한 진입 방법, 진입할 표적 시장의 마케팅 방법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마케팅 조사에 필요한 업무고,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국제 마케팅 조사 영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조사 설계가 국내보다는 좀 많이 복잡하다 이거죠. 해외에서 언어의 다양성이라든지 지역적인 원거리, 멀리 있음, 이런 거에 의해서 조사 설계가 좀 복잡해지고,
2차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기가 좀 부족하고 2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자료는 수집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점이 있고, 국별조사와 자료 수집의 조정 문제라든지 조사 방법의 일반화에 관한 문제, 조사 관리에 관한 문제, 비용과 기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1차 자료의 개념과 2차 자료의 개념은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국제 마케팅 조사 과정이라고 해갖고 뭐 실무적인 연구냐 학문적인 연구냐에 따라 나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분석 단위를 기업으로 할 것인지 지역으로 할 것인지 국가로 할 것인지, 의사결정 유형은 전략적이냐 전술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자료 경로를 통해 갖고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이론 및 지식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마케팅 조사를 통해 가지고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이라든지 기존 연구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조사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 변수의 규명, 조사 기법의 결정, 조사 도구 설계, 표본 계획, 자료 분석 및 설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사 운영 결정을 하고 절차를 결정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론 및 활용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문제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확정해야 되는데, 전략적 의사결정 요소로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뭐 국가의 진입 의사결정, 위험 요소, 기회, 사업, 그 다음에 진입 형태의 결정, 제품 시장의 결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 재무적 위험, 법적 위험, 거시, 시장 잠재력, 생산과 마케팅 비용, 제품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을 각각의 지표들을 활용해 갖고 우리가 분석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갖고 생산과 마케팅 비용에 있어서 전기, 에너지 비용, 인력, 기술, 관리자 훈련, 자본이나 기술의 가용성과 비용,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이 생산과 마케팅 비용의 진입 형태에 필요한 요소라고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술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는 제품 정책 결정이라든지 가격 정책, 유통, 광고, 촉진 정책, 판매 인력의 결정.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거는 좀 거시적이고 큰 안목에서 보는 거고, 전술적 요소는 좀 미시적이면서 세부적인 요소. 여기는 포피에 관련된 정책 결정을 좀 전술적 의사결정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보 분석 단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별 국가 단위로 했을 때는 GNP, 인구, 에너지, 소비량, 도소매 가격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국가 내부 하부 집단을 사용할 경우에 지리적 단위, 조직, 문화, 사회적 하부 집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정보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2차 자료와 1차 자료라는 게 있는데, 2차 자료는 해당 조사에 활용되어질 수 있으나 다른 연구 목적으로 이미 정리되어진 자료다. 외부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우리가 2차 자료고요.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발로 띄어가지고 만든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해요. 1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전술적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이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외부 자료와 내부 자료, 외부 자료는 환경의 변화 추세, 경쟁, 유통망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주로 2차 자료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내부 자료는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자료, 판매와 원가 자료부터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 이제 활용되는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 누출될 때 뭐 기밀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잘 따져가지고 외부에 공개를 해야겠죠.
자, 다음으로 1차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설계에 보면은 문제의식, 변수의 구체화 및 범주화, 조사 기법의 선택, 조사 도구의 설계, 샘플링과 조사 실시 기법, 자료 분석. 그래서 조사 실행상에 여러 고려이 있는데, 조사 권한의 분산 여부, 집중화된 조직이냐, 위임된 조직이냐, 분권화된 조직이냐, 조사 비용 관련되고, 우리 조사 비용에 관련되고 이게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비용과 시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대표 집단을 통한 설문조사, 통계기법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주로 국제기구, UN이라든지 IBRD, IMF, OECD, 월드뱅크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연감, 백서, 편람, 정책보고서 이런 게 다 이제 정부 기관의 2차 자료가 되고, 각종 협회, 무역협회, 자동차 협회, 그다음에 금속협회,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그다음 국제조사기관의 자료들. 1차 자료 수집의 기본 방향은 올바른 자료 수집 방향에 정립이 필요하고 자료의 동질성 확보, 자료 분석에 있어서 문화적 편견이 가미되지 않는 게 국제 마케팅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설문이 아닌 비설문 조사 방법에 의한 1차 자료 수집은 관찰법, 이렇게 관찰을 눈으로 쭉 해갖고 하는 거, 프로토콜 방법, 구매 행위와 같은 특정 행위를 하면서 구매 동기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구술하도록 하고 이것을 기록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는 것이 프로토콜 방법이다. 투사법은 구매 행위와 같은 특정 상황을 그림이나 문자를 통해 보여주면서 응답자 자신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 구매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 이걸 투사법이라 한다.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 depth 인터뷰라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문조사 방법에 의한 1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에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전문가 조사법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고요. 설문조사에 의한 1차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도구의 설계라든지 샘플링, 자료 수집 방법,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 둘 필요가 있고요. 대학원에 오시면 이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배우면서 통계적 기법과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료가 얼마나 누락이 됐는지 분류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한 다음에 통계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척도, 그러니까 자료 설문을 하기 위한 거라든지 자료를 활용하는데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등 종류들이 척도가 다양하고 이러한 척도에 따라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널 보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통제 변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앙코바가 될 수도 있고 변수가 2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마앙코바가 될 수도 있고 회계 분석, 판별 분석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계책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정도로만 활용이 되고 있다. 이제 마케팅 조사에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내부 보고 시스템, 마케팅 정보, 마케팅 조사, 분석적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SNS라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을 하고요. 구글에 보시면은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정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장 기회를 시장에서 포착을 하고요. 해외 경영 성과의 평가라든지 국제 환경의 파악, 국제 전략의 통합과 자원의 배치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마케팅 정보를 통해 갖고 시장 환경, 목표 시장, 마케팅 채널, 경쟁자, 일반 대중, 거시, 환경 집단 이런 것들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 안에서
가공이 되었고 마케팅 관리자에게 분석, 계획, 실행, 통제를 할 수 있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뭐 내부 보고, 마케팅 조사 시스템, 분석적 마케팅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이런 걸 통해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여기에는 이제 요즘에 ERP라든지 컴퓨터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 이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좀 조사를 쭉 해봤더니, 구글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로켓 파인더라는 사이트가 나왔는데, 최신 빅데이터 활용한 8가지 사례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헐리우드, 스타벅스, 넷플릭스, 자라, 서울시, 미국 보스턴시, 그 다음에 뭐,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다시, 뭐 이렇게, 도대시, 그 외국 발음이라 좀 발음하기 힘든데, 뭐 이런 그 배달업체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어떤 것들을 상품을 제공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마존이 10분마다 데이터를 최적화해 갖고 연수익을 매년 25%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그 다음에 헐리우드, 여기 보시면 새로운 변화에서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영화의 흥행 여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매장을 이제 어느 지역에다가 매장을 분포를 했는데 150m 안에 매장이 두세 개가 있어도 장사가 서로 다 잘 되는 이유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갖고 철저하게 상권을 분석했다 이거죠. 스타벅스 위치, 교통 패턴, 지역 인구 통계 등 데이터를 다량 수집해서 이를 분석하고 최적의 입지를 제공한다.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배우들이 얼마나 이제 그 흥행 배우인지 알아보는데, 여기는 아담 샌들러를 뭐 이렇게 재조명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온 영화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당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주연으로 이제 기용을 해갖고 성공을 했다.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라 매장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이제 뭐 광고 이런 거 홍보를 TV에서 특별히 하지 않지만은 빅데이터를 통해 갖고 많이 팔리는 옷의 디자인, 원단, 무늬, 색상 등을 잘 팔릴 것 같은 새 옷을 디자인을 한다. 서울시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심야버스 노선 최적화할 때 KT에서 이제 전화통신 그 망 정보를 심야에 추출을 해 갖고 버스 노선을 적시적소에 배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미국 보스턴시 같은 경우 도로 파손, 이게 어느 지역의 도로 파손 대체를 미리 예측하고 이런데 빅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인 이 업체는 통해 가지고 빠르게 배달 도착 시간을 예측한다든지 교통 상황, 배달할 차의 종류, 주차 현황, 준비 시간,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빠른 마케팅 빅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조사,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통계적 기법이라든지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그 수요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이 되고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국제 마케팅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계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전에 썼던 통계적 마케팅 기법 실증 논문이라든지 사례 방법,
그다음에 대학원생 석박사 논문 지도했던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그런 어려운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만들게 되면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고요. 주제 설정이라든지 연구의 설계, 이거에 관련된 제 유튜브 동영상은 대학원생한테는 공개해 놓은 게 있는데 학부생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용 자체는 좋아요. 굉장히 창의력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고, 주제 선정과 통계 기법 어떻게 쓸 것인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서 구독을 좀 하시면서 정보들을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춘수 교수 TV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서 나올 거예요. 이춘수 교수 TV.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